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다음 주에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모더나사 백신이 이제 첫 번째 물량이 5월 31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5만 5천 회분입니다. 원래 2분기에 들여오기로 했다가 3분기로 밀렸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효과로 다시 일정이 앞당겨진 겁니다. 3분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이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관건은 이렇게 만든 백신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 국내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합니다. 또 mRNA 백신 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These MOUs will also help us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facility of mRNA in South Korea. 모더나 백신 생산은 이르면 8월부터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스푸트니크에 이어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네 번째 백신입니다. 정부는 이번 위탁 생산 계약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내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백스에서 공급받는 물량을 빼면 대부분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당장 국내에 백신이 더 많이, 더 빨리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생산을 할지, 또 어떤 나라에 배정을 할지 전권은 모더나사가 쥐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신 외교,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따내야 합니다. 국내 위탁 생산분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모더나사와 실무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도 위탁 생산이 국내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지만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내로 들어오는 5만 5천 회분의 백신은 행정 절차를 거쳐 6월 중순부터 실제 접종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군 장병들이 맞을 계획이었지만 미국이 한국군용으로 55만 명분을 주기로 하면서 정부는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실제 물량은 이보다 더 많을 걸로 파악됐습니다. 많게는 약속한 것에 2배까지도 가능할 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신은 특별기 등을 통해서 곧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백신 물량은 55만 명분입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 깊이 관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우리 군에 백신량을 충분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많게는 2배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얀센 백신이라면 110만 회분, 2번 맞아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라면 220만 회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유분이 생겨도 군 유관기관에서 쓰게 되겠지만 미국이 한국만 도와주기 힘든 상황에서 이례적인 조치인 건 분명하다는 평가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달 시기에 대해선 특별기 등을 동원해 최대한 빨리 보내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에 전달된 모더나 백신의 경우 긴급 사용 승인이 난 지 열흘 만에 페덱스 전용기로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에 지원될 백신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풀기로 한 2천만 회분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당장 추가로 지원분을 확보할 여력이 많지 않은 데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내 승인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곳 워싱턴에선 이번 주부터 실무진들 간의 협상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우리 장병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30세 미만의 장병 41만 명은 빠르게는 계획보다 2주 앞당겨 백신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당초 장병들을 위해서 확보해둔 백신은 일반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당초 우리 군은 다음 달 말부터 30세 미만 장병 41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나 모더나 등을 맞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분의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세 미만 장병들의 접종 시기와 관련해
대략 다음 달 말 정도로 예상됐던 시기가 빠르면 초순까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2에서 3주가량 빨라지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부 계획은 보건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등을 고려해서 백신에 대한 그 종류 그리고 백신 제공 가능한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에 따라 앞서 30세 미만 장병 접종분으로 확보해둔 백신 물량은 자연스럽게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두 45만 회의 접종 여유분이 생긴 겁니다. 다만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30세 이상 군인 11만 명에게 화이자나 모더나 등을 교차 접종하진 않을 방침입니다. 30세 미만 장병들의 1차 접종 시기가 당겨지면서 우리 군 전체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도 대폭 빨라질 전망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청와대는 백신 협력을 비롯해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남은 숙제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담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한미동맹은 확실히 강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는 숙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 중국 정부는 실제로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대한 해협 문제가 포함된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玩火。 네, 앞서 주한 중국 대사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쉽게 봤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걸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청와대 입장은요. 중국 측의 반발을 예상해서 당초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따로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충분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결국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로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의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또 한국이 처한 입장을 중국이 이해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도 큰 틀에서는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무역 등에서 중국이 보일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백신과 관련해서 기대했던 백신 수화포가 성사 안 된 걸 놓곤 혹시 설명이 있었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한 저소득 국가를 두고 우리에게 백신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 장병에 대한 55만 회분 백신 제공도 특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백신 협력 등 분야별로 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하라 이런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또 후속 대책 등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모레 여야 5당 대표를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